디딤돌 기본 플러스 유형 16조 스텝 2의 첫 번째 유형 풀겠습니다. 덧셈과 뺄셈이 섞여 있는 식의 1번부터 8번까지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을 보시면 계산 순서를 나타내서 계산해 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번 보시면 15 빼기 7 더하기 8이니까요. 순서를 표현하고 계산도 해보겠습니다. 뺄셈과 덧셈이 섞여 있으면 선착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얘를 먼저 하고요. 1번이고요. 얘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번 계산을 하면 15에서 7을 빼면 그렇죠. 8이 되겠죠. 계산을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됩니다. 8 더하기 얘가 8이 되는 거니까요. 이쪽이 8이 되는 거니까 얘는 그냥 써주시고요. 더하기 8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여기가 연산이 이게 8이 된 거죠. 8 더하기 8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16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2번을 보시면 42 빼기 6 더하기 17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개념 설명 드릴 때 이 가로는 그 구급차 같은 존재라고 했죠. 삐뽀 나타나면 무조건 이 친구부터 먼저 하는 겁니다. 우선 먼저 가는 거고요. 요거 연산을 하신 다음에 요거 2번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연산을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얘는 기다려야 됩니다. 구급차가 지나가면 다른 차들은 옆으로 비켜서 기다리듯이 얘도 기다려야 됩니다. 42 빼기 얘 먼저 하는 거죠. 6 더하기 17은 23이 됩니다. 계산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42 빼기 요 결과물과 요 결과물을 계산하면 19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답은 16이고요. 2번 답은 19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산 순서도 쓰라고 했기 때문에요. 이렇게 1번, 이렇게 2번 해주시면 되고요. 1번, 2번 이렇게 답안지처럼, 해설지처럼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풀도록 하겠습니다. 두 식을 계산하고 알맞은 말에 동그라미를 하는 겁니다. 두 식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29 빼기 16 빼기 7이죠. 두 번째 경우는 29 빼기 16 빼기 7입니다. 둘의 차이가 뭘까요? 그렇죠. 가로가 있고 없고입니다. 가로의 존재는 구급차 같은 존재라고 했습니다. 얘를 먼저 하셔야 되겠죠. 1번을 먼저 하시면 요걸 먼저 가로 안을 먼저 하시면 16 빼기 7 9입니다. 조심하세요. 요거 11로 착각하시는 분들 가끔 계세요. 17 빼기 6으로 자기도 모르게 보는 경우가 종종 있으세요. 그러니까 16 빼기 7은 9고요. 그 29하고 9를 빼기 때문에 빼면 29 빼기 9는 20이 됩니다. 그래서 결과는 요거의 결과는 20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건 보시면 이건 가로가 없죠. 그럼 앞에부터 선착순이죠. 빼기니까 선착순입니다. 29 빼기 16을 하면 13이고요. 13 빼기 7을 하면 그렇죠. 6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6이 됩니다. 그래서 두 식의 계산 결과는 다르다에 동그라미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그런 이유가 가로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계산 순서가 달라지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3번 풀면서 다시 또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3번은요. 계산 결과를 비교하여 동그라미 안에 부등호나 등호를 넣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왼쪽 것과 오른쪽 거를 계산하겠습니다. 왼쪽은요. 44 빼기 17 더하기 8이죠. 뺄셈과 덧셈이 있으면 선착순입니다. 요거 먼저 하겠습니다. 빼면 7이고요. 27입니다. 자, 요거 뺄셈 조금 이렇게 부족하신 분들은요. 연산 옆에서 이렇게 빼시면 됩니다. 받아내림 하셔가지고 빼시면 돼요. 그 27과 8을 더하니까 얘는 3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36 더하기 14 빼기 23을 하면 이쪽을 더하면 50이 되겠고요. 이렇게 빼면 선착순이니까 얘부터 먼저 하는 거죠. 27이 되겠죠. 그래서 어떤 게 더 큽니까? 이쪽은 35고 이쪽은 27이기 때문에 왼쪽이 더 크다의 결론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을 풀겠습니다. 4번은 여러분들이 또 당황하실 수 있으세요. 문장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앞에 문제랑 똑같은데 문장제 문제가 나오면 굉장히 이제 또 거부 반응을 일으키시는 분들도 가끔 계시는데요. 그러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꽃을 사러 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성준의 동네 꽃집에 장미가 몇 송이가 있냐면요. 장미가 37송이가 있어요. 그래서 장미를 생각하시면 돼요. 백합이라는 꽃도 있죠. 그 백합이 16송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장미가 37송이, 16송이 있어요. 그럼 꽃 전체는요, 둘을 뭐 해야 되죠? 그렇죠. 더 해야 되겠죠. 근데 9송이를 팔았습니다. 현재 있는 꽃에서 9송이를 팔았어요. 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때 남은 꽃은 모두 얼마일까요? 남은 꽃 얼마일까요? 요걸 물어보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식을 세우셔야 됩니까? 장미가 37개가 있었고 백합이 16개가 있었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무슨 뭐 초콜릿이 이렇게 있었고 사탕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 중에 예를 들면 9개를 팔던지 먹었던지 했어요. 9개를 팔았다는 얘기는 그 친구가 사라졌다는 얘기죠. 빼라는 얘기입니다. 사라졌으면 빼야 되겠죠. 그러니까 얘랑 있던 거예요. 있던 거 만약에 이런 거예요. 얘가 이런 펜이 2개가 있었고 색연필이 1개가 있었어요. 이렇게 3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1개를 판 거죠. 그럼 사라진 거죠. 원래 있던 건 2개, 이거랑 뭐 하고요? 더하고요. 사라진 건 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쓰시고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37 더하기 16은 53이고요. 53 빼기 9를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53 여기다 쓰겠습니다. 53 빼기 9는 빌려오고요. 10이고요. 그러면 4가 되겠죠. 그래서 44송이 여기 44. 그래서 모두 남아있는 꽃송이는 44송이 44송이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식 세우기 하실 때 있던 거랑 팔린 거를 뺀다 이 개념으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5번 풀겠습니다. 5번도 또 거부 반응이 일으킬 수 있는데요. 그냥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마트에 가서 5,000원을 가져가요. 엄마나 뭐 누구의 심부름으로 5,000원을 가져가요. 아니면 본인이 살 수도 있죠. 방울토마토 100g가 그럼 방울토마토 여기 있네요. 여기 잘 보시면 100g을 샀는데 100g에 500원이에요. 방울토마토 100g 샀어요. 그러면 가격을 잘 보시면 돼요. 100g을 샀는데 500원입니다. 그럼 500원 들었네요. 그 다음에 또 뭐 샀죠? 시금치를 한 단은 샀습니다. 시금치 한 단, 이렇게 묶어놓은 거 있죠? 그게 시금치 한 단인데 보시면 시금치 한 단에 1,200원이 됩니다. 네, 물건이 좀 싼 것 같아요. 수호가 물건을 사고 남은 돈이 얼마인지 구해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시장에 얼마 갖고 갔어요? 지금 5,000원 들고 갔어요. 지갑에 5,000원 있습니다. 거기서 사용한 돈이 얼마죠? 합치면 지출한 돈이 1,700원을 쓴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5,000원에서 1,700원을 빼면 되는 거죠. 원래 있던 돈에서 1,700원을 빼면 되는 거죠. 그럼 3,300원 남는 거죠. 자, 이 과정을 어떻게 할 거냐면요. 요 1,700원은 얘하고 얘를 먼저 더했죠. 즉, 물건 산 거를 먼저 더합니다. 물건 값을 먼저 더해요. 가로를 먼저 해줘요. 물건 값이 얼마지? 방울토마토 100g이니까 500원이고 시금치 한 단이니까 1,200원이야. 이게 물건 값입니다. 이거를 안 더하시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5,000원에서 빼기 물건 값을 더한 다음에 빼면 정확하게 뺀 건데요. 이게 맞는 표현입니다. 근데 만약에 5,000원에서 500원도 빼고 만약에 여기다 더하기 1,200원 쓰시면 안 되죠. 하실 거면 여기도 빼기 하셔야 됩니다. 빼기. 가로 안 쓰실 거면. 왜냐면 500원 쓰고 1,200원 또 썼으니까 둘 다 빼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맞는 표현입니다. 근데 여기다가 5,000원에다가 가로 없이 500원은 빼고 1,200원 더하면 이거는 틀린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걸 먼저 하시면 1,700원이 되는데 걔를 빼면 3,3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00원과 1,200원을 먼저 더하시고 물건값 내가 써야 할 물건값을 더하신 다음에 원래 갖고 있던 돈에서 빼주시면 거스름돈이 나옵니다. 거스름돈 개념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6번 풀겠습니다. 6번도 처음에 좀 당황하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똑같아서 앞에 문제 시금치 문제랑 똑같아요. 잘 보시면 여기 화살표 보시면 전체를 보세요. 전체 40, 85 전체가 얼마죠? 40하고 85예요. 근데 거기서 밑에를 가만히 보시면 이쪽은 76이죠. 그러면 얘는 뭐죠? 그쵸? 전체 노란색에서 파란색을 빼면 요 분홍색이 나오겠죠. 이 노란색에서 파란색을 빼면 분홍색이 나오는데 이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노란색에서 파란색을 빼면 분홍색이 나온다. 이 아이디어 이해 가십니까? 전체가 노란색이에요. 거기서 파란색을 빼면 분홍색이 나오겠죠. 그럼 노란색을 더해보겠습니다. 40과 85를 더하세요. 그리고 파란색을 빼세요. 자, 가로를 쳐도 괜찮고 안 쳐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쳐도 얘를 먼저 해야 되고요. 안 쳐도 더하기가 먼저기 때문에. 근데 혹시 이제 헷갈리실까봐 먼저 치겠습니다. 노란색을 먼저 더하시고 전체에서 76을 빼면 남아있는 분홍색이 나오겠죠. 계산해 보겠습니다. 둘이 더하면 125고요. 125 빼기 76을 하면 받아내림이 9가 되고요. 네, 49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9. 요 네모칸에 들어갈 숫자는 49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7번 풀면서 이제 문제를 풀겠습니다. 다음 식에 맞게 문제를 만들어보고 해결해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42개가 있었어요. 있었다고 처음에 있었습니다. 13개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9개가 다시 왔죠. 자, 요거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우리 반에 아니면 우리 클럽에 42명의 학생이 있었는데, 학생이 좀 많죠. 있었는데 13명이 떠난 거죠. 13명이 전학을 가고 9명이 전학을 왔다. 우리 반 학생은 모두 몇 명일까? 우리 반 학생은 현재 몇 명일까? 몇 명인가? 이렇게 세워놓고 푸시면 돼요. 그러니까 뭔가가 있었는데 사라졌고 혹은 떠났고 먹었고 뭐 이렇게 하면 되죠. 왔다, 더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빼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9가 되고요. 29가 되겠습니다. 29 더하기 9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38, 답은 38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38명. 제가 만든 문제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문제를 자유롭게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요 16쪽의 마지막 문제 8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모가 있는 문제인데요. 요거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어떤 수 문제인데요?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번 보시면요. 23 더하기 5에 빼기 네모, 괄호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계산을 먼저 한다고 생각하시면 얘가 1번이죠. 그리고 얘가 2번이죠. 자, 보시면 알겠지만 그럼 얘 더할 수 있죠. 그럼 결과 쓰세요. 28과 얘를 빼서 7 된 거죠. 자, 보시면 연산은 얘하고 얘 빼서 얘가 된 겁니다. 살짝 쓰겠습니다. 28에서 뭔가를 뺐는데 7이 된 거죠. 자, 그럼 여러분 뭘 떠올리시면요. 5 빼기 네모가 3이 됐어요. 네모 얼마죠? 8일까요? 2일까요? 그렇죠. 2죠. 여기서 여기 빼면 2가 되는 거지. 2를 빼야 되겠죠. 그럼 여기는 뭐에서 뭐 빼야 돼요? 네모를 구하려면 그렇죠. 28에서 7을 빼셔야 됩니다. 21입니다. 그래서 빈칸에 들어갈 네모는 21. 28 빼기 21이 7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첫 번째 들어갈 네모는 21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어떤 수 문제, 네모 들어가는 문제는 이렇게 연산을 거꾸로 간다라고 생각하시고 푸시면 되겠어요. 2번 풀어보겠습니다. 네모가 앞에 있네요. 빼기 14 더하기 26은 19입니다. 자, 그럼 연산 순서가 누가 먼저죠? 그렇죠. 이 친구가 먼저입니다. 그 둘을 더하면 40이 돼요. 자, 그런데 뭔지 모르겠지만 걔하고 빼기 40을 해서 19가 나온 거죠. 또 간략하게 써보겠습니다. 네모에서 빼기 요거 합치면 40 된 거예요. 19가 됐어요. 자, 여러분 또 떠올려 보세요. 네모 빼기 2가 3이에요. 네모는 얼마일까요? 그렇죠. 5지요. 둘을 뭐 해야 돼요? 더해야 됩니다. 똑같은 논리입니다. 40과 19를 더해야 됩니다. 59가 돼야 됩니다. 이게 59가 돼야지 40을 빼면 19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요 두 번째 네모는 59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8번도 조금 어려운데요. 찬찬하게 연산 순서를 생각해보면서 얘랑 빼서 얘가 됐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런 식을 하나 간단한 식을 떠올리신 다음에 방법을 가지고 그대로 적용하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해서 16쪽에 있는 문제 1번부터 8번까지 모두 풀어봤습니다.